6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젊을 땐 사람이 많았거든요.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친척까지. 그런데 지금은요. 연락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혹시 지금 주변에 사람 많다고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이 들면 관계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를 남기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중년 이후 외롭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관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50대까지만 해도 사람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엔 연락 돌리고 경조사 빠짐없이 챙기고 모임도 자주 나갔죠. 그런데 60 넘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죠. 관계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첫 번째로 필요한 관계는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업무상 아는 사람들요. 이런 분들은 은퇴하면 대부분 연락이 끊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30년 넘게 같은 회사 다닌 동료가 있었어요. 매일 점심 같이 먹고 퇴근 후 술도 자주 마셨죠.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은퇴한 선배들한테 연락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해관계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취미가 같거나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그냥 만나면 편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해요. 50대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뭐든 좋아요. 직장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들어두세요. 은퇴 후에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늦습니다. 이미 다들 자기 그룹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50대부터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다녔는데 자꾸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생기더래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가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2~3번은 산에 가요. 그 친구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없었으면 집에만 있었을 거라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관계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체면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옛날 후배들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현역일 때는 제가 밥 사고 조언도 해주고 든든한 선배였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런 여유가 없어졌어요. 밥값도 부담되고 해줄 말도 없고요. 그래서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관계는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평범해졌을 때 남는다는 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은퇴했든 돈이 없든 건강이 안 좋든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 한두 명이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체면 때문에 관계를 끊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체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관계는 나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또래하고만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래만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들어요. 건강 문제로 못 나오거나 돌아가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지거나요. 그러면 남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저도 70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집에만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때 느꼈어요. 또래만 만나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도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나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은 10살, 20살 어린 분들하고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과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꼰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야기 들어주고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잘 통해요.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있으면 노후가 외롭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이요. 그런데 이 관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 빨리 사라집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점검해보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만날 사람인지요?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닌지, 체면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취미 활동이든 봉사 활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직장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도 60 넘어서 이걸 깨달았을 때 많이 후회했어요. 왜 진작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래도 그때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에요. 지금은 외롭지 않거든요.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밥도 맛있고 외출도 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도 옆에 있을까요? 은퇴하고 나서도 건강이 안 좋아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남아있을 사람인가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3명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세요. 저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람을 만나요. 등산 모임도 가고 옛날 친구도 만나고 젊은 후배들도 만나고요. 그 사람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늦지 않아요. 이해관계 없이 만날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이요. 이 세 가지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노후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후에도 옆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갈 건가요?